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해보실 종목은 아세아 제지입니다. 산업용 제지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8년도에 삼양지업이라는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988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유승환, 이현탁 각자 대표 체제이고요.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오너는 주식회사 아세아 지주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용 제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아세아 등 특수관계인이 49.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난 7월에 공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공시 내용인데 5.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큰 운용기관들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기업들 투자를 여러 곳 하고 있고요. 각 섹터별로 또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때로는 보유하지 않고도 매각을 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일부 들어와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저평가된 가치주이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현황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세아 제지 주요 사업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지 부문과 골판지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매출 비중을 잘 보시면 제지 부분이 최근 3년간 거의 54% 정도로 어, 고정화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매출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골판지 부분도 44 또는 43 정도, 거의 변동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매출 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좀 정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제지 산업은 펄프 및 고지를 주 원재료로 하여서 각종 종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수요처는 섬유나 전자, 식품 쪽, 그 다음에 의약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주문 생산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지 산업이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고 또 시장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성숙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생 아세아 제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제지 업체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한 국내에 10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세아 제지가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 경산제지, 제일산업, 유진판지, 에이펙, AP 리사이클링, 이런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역시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먼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었던 골판지, 원지 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판지의 원지는 각종 공산품 및 농산품의 상자 포장에 사용이 되는 내장용 또는 외장용 원지를 의미합니다. 이 골판지 원지는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로도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아세아 제지는 표면지용 라이너지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 산업은 펄프와 재활용 폐지를 주 원재료로 하여 각종 종이 및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거액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 대형 장치 산업입니다. 자동화된 설비, 재고자산 보관과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 에너지 설비, 폐수시설 등 대규모 설비와 넓은 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은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제지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내 골판지 원지의 성장률은 2019년 이전까지 약 3에서 5%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에는 이 골판지 원지의 성장률이 8.9%까지 증가했다가 21년도에 다시 3.5%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제지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들은 특수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통상적으로 3에서 5%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판지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택배 산업,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런 쪽 산업에서 성장세는 향후에 골판지 원지 업계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동종 업종은 신대양 제지나 한국 수출포장, 테림페이퍼, 고리제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 제지 산업은 제품별로 차별화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종 업종끼리 가격 위주로 경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아세아 제지는 최근 3년간 시장 점유율이 대략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판지 사업 부분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은 골판지의 원지이고요. 그 원지를 통해서 만드는 것을 골판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원지 중에서 요 표면지, 요거를 주로 만드는 거고요. 요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 요게 합쳐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판지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박스를 보시면은 요런 모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박스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박스를 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판지는 이 골게타라고 하는 생산 라인에 이 골판지 원지를 투입해 가지고 목적물에 맞게 재단된 골판지 원단을 만들고, 이 생산된 원단을 인쇄기에 투입해 가지고 인쇄와 접착 공정을 해서 완제품으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시장 수요로 볼 때는 섬유,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 수요자, 고객사가 되겠죠. 수요자가 많은 편이고, 골판지 제품의 특성상 견적이나 발주, 재단과 인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정도로 주문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수주량이 공장의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판지된 수요가 많으면은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반대로 수주가 떨어질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률도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의 재고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골판지 수요가 상당히 많은 쪽은 농수산물, 식품 쪽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제품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전자제품 쪽은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 핵심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의해 보았는데, 사실 이런 제조업체들이 이 투자 포인트라고 집을 만한 내용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2015년부터 사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각 보일러 등
자원 재활용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발전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탄소 배출권의 개발 및 판매 이러한 것들도 21년도부터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환경오염 방지와 폐열의 회수 차원에서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시설을 운영하여서 폐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에 해당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탄소 배출권 이러한 것들은 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판매하면서 이익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낮은 밸류션과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아세아 제지와 같은 수익성은 있지만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PER, PBR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간 평균 PER은 3.6배에서 6.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7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PER이 3.5배 정도, PBR은 0.44배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겠는데요. 동사 최근 3년간 실적을 잘 보시면 매출액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늘어났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은 사실은 떨어지지만 영업이익률이 때로는 10% 이상을 웃돌 정도로 상당히 영업 마진율은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장률인 5% 수준을 반영했을 때 매출액은 9,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990억 정도를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PER 3.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지 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PER 8배에서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가 유독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가치주로서 지금 매력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세아 제지라고 하는 우량한 제지 업체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안정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때로는 M&A 이런 것도 통해서 성장성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주가가 좀 재미는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 조금씩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